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영인 매니저입니다. 올해 저의 이제 마지막 골드 클래스를 이제 진행을 해드릴 텐데, 사실 시장 분위기가 이번 주에 또 대단히 좀 무거웠잖아요. 실제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기대를 했던 건 CPI 지표 발표라든지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막판에 이제 좀 연말 산타랠리를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미국 증시가 대단히 좀 무거운 흐름을 좀 보이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조금 아쉽게 마무리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12월 달이 무려 2주나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2주 동안에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들 좀 집중해야 좋을지 오늘 정리를 좀 해봤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분들께 이 골드 클래스 시간에 탑픽 종목으로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결과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남아있는 2주 동안에 그리고 내년 1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두 종목 더 엄선을 해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좀 공개해드릴 때 그 종목들 좀 집중해서 잘 보시면 연말에 여러분들이 좀 선택적인 좀 대안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골드 클래스 강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좀 뜨거웠던 일정이었던 FOMC 회의에 대한 이제 리뷰를 제가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12월 FOMC. 별달리 좀 바뀐 게 없었다라고 보는데 시장은 좀 대단히 좀 과민 반응을 좀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거 실제로 이제 다들 예상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공언을 했던 것처럼 연준이 이제 드디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에 나섰다.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4번 연속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빅 스텝으로 한 단계는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 연방의 이제 기준금리가 4.25에서 4.50%까지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이제 0%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1년 동안에 무려 4.5%가 기준금리가 올라간 정말 좀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린 한 해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FOMC 회의에서 시장에 좀 돌발 악재로 작용했던 게 바로 이제 요거거든요. 다음 전망, 소위 말해서 이제 점도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난 9월 달에 공개된 점도표와 12월 달에 공개된 점도표에서 목표 금리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번에 목표 금리가 높아졌는데 그게 최종 금리가 아닐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다음 전망의 최종금리 수준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 되게 말을 어렵게 해놨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년 3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점도표가 공개가 될 텐데, 그 점도표에서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금리 상단을 또다시 올릴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이제 매파적인 이제 발언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좀 되면서, 아니, 우리는 물가가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걸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피벗을 하겠지.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연준이 이제 정책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을 조금씩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좀 강경하게 고금리 수준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유지를 하겠다. 그다음에 목표금리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좀 시장에 던져놓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인플레의 둔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이제 기준금리를 긴 기간 유지될 거다. 오늘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무려 1년 동안에 거의 한 5% 이상의 고금리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발언을 했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아까 오프닝 때 그 발언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좀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 이유가 인플레가 둔화되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시장 참여자들과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에 분명히 이제 뚜렷한 괴리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지난 11월 달에 CPI 지표가 7.1을 기록을 했잖아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 2%대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여전히 매파적인 이제 발언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바로 그 대목에서 시장의 이제 기대치를 조금 배신하는 발언이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니까 미국 증시에서 대단히 좀 짜증스럽게 패닉셀링이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경기 침체를 차단할 수 없을 거라는 이제 연준에 대한 불신이 다시 이제 팽배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늦추게 되면서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비판을 아직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연준이 어떤 비판을 받고 있냐면 너무 이렇게 강경 일변도의 기준금리 인상만 얘기하고 긴축에 대한 부분들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경제가 만약에 침체에 돌입을 했을 경우에 그 하방 압력이 심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롬 파월 스스로 이제 자인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내년도에 경기 하방 압력이 심한 상황인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연준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는 이제 시장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통틀어 봐도 가장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과연 이 부분을 내년도에 연준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이제 또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좀 남겨놨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번 이제 FOMC 회의 자체가 시장에는 조금 비우호적인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이제 부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앞에 슬라이드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파적인 행동 이게 되게 저는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얘기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12월 달 FOMC 회의를 평가해 드렸을 때 대단히 좀 매파적이고 아직까지 좀 숙제를 좀 남겨놨다라고 말씀드렸죠.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강경한 어조를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시장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좀 억눌러야 되는 게 연준의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자칫 너무 이제 좀 유화적인 제스처, 쉽게 얘기하면 연준의 정책 전환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시장이 너무 빠르게 좀 심어줬을 때는 그 후과가 상당히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실제로 미국의 소비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고 내년이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연준이 믿고 있는 가장 유일한 구석은 고용시장인데 내년 1분기가 되면 미국의 고용시장조차도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저는 내년 2월, 3월 달에 FOMC 회의가 진행이 될 때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좀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 과연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의 하방 압력이 워낙 좀 거세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연준 위원들의 이제 생각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FOMC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게 연준의 이제 피봇에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경기 둔화의 압력이 현실화가 되면 연준은 상당히 좀 빠르게 피벗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배드 뉴스가 이제 굿 뉴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도 고려를 분명히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FOMC 회의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연말까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 뭐 금리, 물가 이런 매크로 변수들보다는 지금 당장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얼마나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내년도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말에 우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아있는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승부 전략을 만들어낼 것이냐.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확실한 모멘텀과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이슈가 우리나라 경제에 내년에 가장 좀 뜨거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월 달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저는 이게 지금 연말에 이제 가장 좀 강력한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CES에서는 이미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이 폭넓게 이제 주제로 좀 다뤄질 거다라는 게 상당 부분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특히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좀 받고 있잖아요. 진단키트 기업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흐름이 이제 진행되다 보면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 특히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로까지도 수급이 조금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서 참가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다국적 기업들과 1대1 미팅, 1대4 컨퍼런스를 예정을 좀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내년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건 저는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는 건 확실한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경기 침체가 좀 심해질 거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시각을 바꾸는 거, 경기 침체가 더 이상 이제 시장의 변수가 아니라 시장의 상수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야만 시장 전략을 이제 세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보다는 경기와는 좀 상관관계가 좀 낮은 업종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기업이야. 물론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경기가 지나치게 안 좋으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R&D 투자도 또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임상실험이 이제 지연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과 감안해 보면 이건 어찌 보면 필수 소비재잖아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져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약품을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경기하고는 조금 이제 무관한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대적인 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1월 달뿐만 아니라 2월, 3월 달까지도 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남은 12월 2주 동안에는 매크로 이슈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일정상으로 봤을 때 이제 물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시장에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번 주에 거의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2주 동안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 단기적으로 확실한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11월 달에 여러분들께 또 탑픽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난 10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까지 한 달 만에 50%가 넘는 이제 수익이 났고요. 지난 11월 달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나무가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 네모로 표시해 놓은 요때 여러분들께 11월 달에 골드 클래스 강의를 해드렸었잖아요. 요때 이제 12,700원대의 가격이었거든요. 12,700원에서 13,000원 정도의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고 나서 거의 한 2, 3주 동안에 거의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대비해서는 46%의 아주 좋은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특히나 12월 이후에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종가가 지금 16,000원 정도니까요.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거의 한 20, 30% 가까운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나무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딱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좀 주목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도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도 이런 이제 풍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기업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말고 또 한 종목 더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휴젤이에요. 이 휴젤도 사실 이때 소개를 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갑자기 웬 휴젤이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주가도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에 좀 눌림을 만들고 조금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저점 부근을 한번 딱 치고 나서 반등이 좀 들어온 게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됐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휴젤이 이 보톡스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중국 쪽에 이제 선적을 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가시화됐을 경우에는 또 피부 미용과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 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중국 쪽에 이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단기 반등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휴젤은 추세가 좀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남아 있는 12월 동안에 여러분들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좀 매집을 좀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휴젤이거든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번 달에 오늘 골드클래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탑픽 종목을 지금부터 한번 공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인데요. 바로 덱스터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제가 워낙 좀 강조를 또 많이 해드렸고 아주 좋은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단기 조정을 좀 받은 자리라서 다시 한번 저는 덱스터를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좀 해왔고요. 풍부한 모멘텀, 과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컨텐츠 제작 투자 기업이고요. 상반기 내내 뭐 적자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뭐 5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다만 영화 산업과 컨텐츠 산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고 중국향 모멘텀이 이제 회복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게 결정적인 이제 변수다. 그리고 국내외에 이제 XR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VFX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목을 좀 받았던 게 내년 1월달 CES를 앞두고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테마들이 좀 형성됐잖아요. 물론 애플이 XR 기기를 이제 내년 1분기 때 이제 출시할 걸로 기대를 했지만 그게 하반기로 좀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이제 차익 매물을 조금 맞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 자체는 충분히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영화, 드라마, 게임과 관련된 이제 산업들이 지속적인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투자 그리고 시장의 성장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본업인 이제 VFX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방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 콘텐츠나 게임 종목들은 강하게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요. 지난 8일 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제 방한을 했는데요. 바로 덱스터의 이제 최대 주주인 김용화 감독과 대담을 했다라는 사실에서 또 아바타 2의 수혜주로도 덱스터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 아바타 2 흥행 스코어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바타 2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1월 달에는 CES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좀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메지온이라는 제약바이오 기업이에요.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IQVIA라고 하는 CRO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하면서 내년에는 정말로 시판 허가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 근데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했거든요. 지난달에 제가 이제 휴젤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뜬금없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메지온도 주가가 이미 다 빠진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임상과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메지온도 제약바이오 기업의 선택적인 대안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지온과 덱스터 두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메이저님 끝나고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오늘 이제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10시 10분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 시장 상황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